이제 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의 변화된 태도, 말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의 2기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혁신위원장 화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한길 통합위원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한길 이 통합위원장의 무게감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권의 2인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 대통령의 책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일 날 오후에 있었던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때 회의했었거든요. 국민통합위원회. 거기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한길 위원장의 많은 정책 제언은 나에게 통찰을 줬는데 우리 내각에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집행이 잘 안 된 것 같아. 나부터 반성할게.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의 반성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김한길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네. 이 대상이 김한길 위원장이다.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내각에서 잘 집행이 안 됐어요. 김한길 위원장님 미안해요. 앞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잘 받아들여가지고 집행 잘할게요. 이거거든요. 거기에 내각의 중요한 분들, 당의 중요한 분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김한길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 저분이 하시는 말씀 다 당에서 내각에서 다 집행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거의 2인자예요. 무게감이 확 실린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2인자라고 하기에는 이 국민통합위원회 여기가 뭐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감투가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대통령과 가깝잖아요. 수시로 대통령 만난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책자 백서 같은 거를 쫙 이제 며칠 전에 뿌렸대요. 최근에요? 네. 그거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해라. 그거 국회에만 뿌렸겠어요? 내각에도 다 뿌렸겠죠. 이거는요. 김한길 위원장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2인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저희 정권의 2인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2인자를 두지 않으세요? 윤통께서는. 제 생각도 그래요. 자칭 타칭 2인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누가 2인자 누구 2인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저는 도는 것뿐이라고 보고. 지금 김한길 위원장님 만나려고 줄을 섰다는데 지금 김재수 위원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김한길의 역할론이 부상하는 거는 오히려 김한길 위원장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뭐 일간지에서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긴 보도의 내용은 김한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그 서술한 내용들이었어요. 되게 뭐 2-3시간씩 면담을 한다. 아마 워딩 그대로 요즘 가장 대통령과 많이 만나는 정치인이 김한길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모 일간지에서 직접 했습니다. 중앙일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의 역할을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더욱 그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론이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 대선 때도 외곽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김한길 역할론이 있었는데 외곽에 둘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당내에서의 견제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굳이 무리 안 하겠다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처음 입문하던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 선배로서 멘토로서 이야기를 듣다가 한 번만에 내가 대통령이 됐네 이러고 나서 또 이제 크게 가까이 두지 않다가 위기가 왔네 이래서 다시 이제 긴급 호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국민통합위원회 그 관련해서 내각이랑 같이 했던 행사가 애초에 원래 기획된 건지 저는 약간 급조됐을 가능성도 이제 뭐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다. 즉 이제 현재 현안과 내년 총선까지의 돌파를 위해서 책사로 김한길 위원장을 쓰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뭐 당장 비대위원장은 뭐 안 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럼 힘도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기획이 뭘까 되게 좀 궁금해요. 어쨌든 그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외곽에 당을 하나 더 만들거나 뭐 호남 쪽에서 좀 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뭐 합당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작년부터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실무화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김한길 전 대표께서 2인자라는 얘기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인자들이 저 또 찍힌 그렇게 거예요? 말로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좋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뭐 대통령 인기가 별로면은 특히 그런 정권에서 2인자는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고 전 기자할 때도 김한길 전 대표를 취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잘 알고 제가 볼 때도 이분이 정무 기획력 이런 게 탁월하신 분이에요. 김대중 정부 탄생에도 큰 기여를 했죠. 그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2번 하시고 대통령과도 저도 보니까 기사를 보면 인연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3년도 대통령이 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었던 민주당 대표이지만 관심을 갖고 응원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 이어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정치권 들어올 때 조언을 많이 해줬고 본인의 뭐 기획력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준 거라 신뢰가 깊은 것 같긴 한데 다만 김한길 전 대표께서 기획력은 있지만 자체 발광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받아서 어떤 판을 짜고 이런 능력은 되는데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어떤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을 갖고 있으면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 보궐선거 직전에도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은 김한길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꽤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미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벌써 2번이나 식사를 하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건너간 얘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다른 역할을 대통령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용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본인도 원하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관계로 봐서는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는 있다. 근데 그 역할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과 지금의 어떤 뭐 지지율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앞으로 특히 근데 뿌리는 없잖아요. 국민의힘 이른바 보수 주류에서는 그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주로 이제 정치 경력이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 김한길 위원장의 판을 바꾸는 능력도 빛을 발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김한길 위원장 측으로부터 세게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뭐라고요? 네,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정치인사이트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에 저랑 잘 알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또 국민통합위원회 영입한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인사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나가신 거죠. 네. 근데 김한길 위원장이 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좀 언급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얘기하는 게 윤석열 신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를 스케치 그리고 설계도 할 사람은 김한길 위원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구심점이 돼서 그 신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 신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그림만 그려주느냐 그것들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장 소장님은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뭐 혁신위원장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예 신당을 창당하는 쪽의 카드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투트랙으로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인재 풀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직접 지금 현재 국민의힘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곽에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모임과 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아라고 설계도를 그려줄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내년 1월 달쯤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서 외연확장이라는 포장을 씌울 수가 있다라는 것과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혁신위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관위원장. 이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과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야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맞는 내년 총선 후보들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관위원장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전 개인적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럼 그 의도는 어쨌든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함일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경계가 되나요, 어떠나요? 김한길 전 대표의 행보요. 예. 사실 뭐 크게 경계할 이유도 없고
경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분들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단히 교만해지고 오만해져가지고 저런 얘기 나올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 예. 왜냐하면 표정부터 지금 교만해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만하다고 볼까봐 하는데 주제가 이러니까 최대한 제가 톤도 낮추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얘기 드리고. 근데 좀 전에 말씀을 장 소장 같이 하면은 그 위장창당이잖아요. 위장창당이다. 위장신당인데 그게 정권이 힘이 있고 탄력을 받을 때도 쉽지 않은데 특히 뭐 야당이 어떤 외곽의 세력을 모을 때 야당일 때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집권당이고 이제 2년 차 1년 6개월이 지난 집권 여당에서 밖에다가 대통령의 2인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본인이 가담을 하든 않든 따로 당을 만들어서 저쪽에 세력을 모아놓고 그리고 장 소장이 예측대로 그분이 가서 공관위원장 하면서 그쪽 공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다 들통이 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지금 출마 준비했던 사람들 의원들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정당 신당도 성공 못하고 국민의힘도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대통령의 윤석열 이름이 달린 신당을 창당하기에는 시점도 늦었고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안 팔리면 페이스리프트라도 해가지고 좀 더 팔아야죠. 근데 이제 말씀은 외관만 바뀌어서 디자인만 바뀌어서 잘 팔리겠냐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럼 결국 뭐냐면 내장의 인테리어든 전자기기든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들 모양을 좀 바꾸든 뭘 좀 바꿔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기존의 김기현 대표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인재풀이나 상상력보다는 좀 넓게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신 분이어서 지지율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카드나 이게 더 유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한길이란 정치인이 대중에게 주는 소구력은 없지만 조금 다르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원톱 자리나 뭐 하여튼 중요한 포지션에 올랐을 때 그 효능감이 의외로 또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꼭 막 주파수를 안 맞춰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당내에서 빚진 사람이 없어요. 빚질 사람도 없고 내가 뭐 당대표 경선을 나갔을 때 얘가 도와줬으니까 얘는 공천을 줘야지. 내가 다음에 당대표를 나갈 거니까 이 친구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김한길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신뢰를 대통령한테 얻을 수 있죠. 이 사람은 크게 사심 없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다. 자기 걸 크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사람을 별로 넣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면 왜 이분을 가끔가다 중용하거나 그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뭐 장제원 의원 들어와서 막 했더니 쭉 이제 하자는 대로 인선했더니 자기 사람 다 넣었네? 뭐야? 나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왜 김한길이라는 인물이 중용될 수 있는 그 맥락들을 다른 사람과의 상대평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당내에 지지 기반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원동력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관식이라는 행사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믿어라. 여기가 가 있다. 옥새를 여기 줬으니까 지금 좀 가라. 이런 얘기를 저는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지지 사람들이랄지 검사 출신 사람들이 그쪽에 잔뜩 모여 있다가 합당이 됐던 뭐 통합이 됐던 그 형식을 두고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형식으로 들어갈 텐데 그리고 그 총대를 매주는 걸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그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존의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자기들이 집권할 때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또 다른 지금 뭐 다른 유승민 전 의원도 있잖아요. 계속 여권이 분열되고 쪼개지는 통합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작용을 하는 생각. 저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거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신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거는 그 앞서서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례가 없진 않아요. 그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태어났을 때가 당시 생각해 보면은 새정치국민회의라고 하는 그 민주당 전신이 있었고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건국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제2건국위원회가 지금 국민통합위원회랑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인재 국민신당 이렇게 해가지고 새 조직이 그러니까 당 두 개와 제2건국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 모델은 졌어요. 2000년에 민주당이 졌잖아요. 그 총선에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뭐 굳이 시나리오를 맞추면 이런 시나리오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고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 내부가 뭐 창당을 해서 뭐 신당을 만들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안에서 좀 잘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얘기한 반대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한길 공관위원장설, 신당 창당설 이 얘기한 거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반영되는 분들이 당을 장악하거나 공천을 장악해서는 내년 총선 이기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